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주로 이제 전체, 즉, 총론을 다뤄봤다면, 이번 주부터는 각 개별 품목들, 어, 즉, 강론을 한번, 수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초보자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수업을 하겠고요. 자칫 저번과, 반복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복한다는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문제가 뜨면 세 가지를 기본, 살펴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저기가 바로 첫째, 보험의 목적. 이 품목이, 목적의 타당성을 갖추었는가. 즉, 인수제한에 해당할, 인수제한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따지고 적법한 보험의 목적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가 이제 what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why, 왜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바로, 보장하는 재해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냐? 바로, 보장하는 재해. 보장하는 재해가 맞느냐?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맞다면, 그 다음에 보험 기간. 이제 when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문제를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이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의 목적은 이 품목이 보험의 목적이 되느냐, 즉 여기 적과전 종합이유투는 바로 사과배, 단감, 떫은감인데 이 네 개가 보험의 목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보험가입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계약 인수는 과수원 단위로 한다. 과수원. 1과수원. 과수원 단위로. 즉 계약자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자 단위가 아니다. 사람 단위가 아니라 과수원 단위로 한다. 그래서 과수원 단위로 한다는 것은 과수원 단위로 보험가입 금액 결정하고 거기에다로 보험료 결정하고 그 과수원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과수원 단위로. 그래서 최저 보험가입 금액은 200만 원이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은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있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반복. 이제 대부분은 200만 원 이상, 100만 원은 어떻게 했죠? 옥, 콩, 팥. 즉, 밭작물에서 옥수수, 콩, 팥. 그 다음에 수확감,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 브로콜리, 펜, 배,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그 다음에 시금치, 양배추가 되겠고 논작물은 50이죠. 벼, 밀, 보리, 귀리, 메밀도 포함되죠. 메밀. 밭작물에 생산비 보장.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시험 때 나오면 탁 집어낼 수 있어야지 거기서 망설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원단위, 과수는 모조리 200만 원이다. 이 과수는 전부 2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리동, 하나의리동. 여기가 이제 무슨 리, 무슨 동, 시골 면 단위는 리죠, 리, 무슨 무슨 리, 동, 동 단위로 동 단위에 있는 보험가입 금액 2개 미만의 과수원. 그러니까 인접이 요건이 아니고, 자, A리에 A씨가 가서 하는 거, 여기 150만 원짜리 사과밭, 여기 80만 원짜리
사과밭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두 개 미만의 과수원을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이 두 개를 하나로 가입한다.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인접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두 개, 하나의 이동에 있는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 세 개만 안 돼요, 세 개는. 세 개는 안 돼. 딱 두 개만.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로 합산하여 한다. 두 개의 과수원은, 초과 과수원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제 변은 인접해야 돼, 인접. 그러나 과수는 인접이 요건이 아니다. 너무나 쉬운 거. 그러면 이제 과수원 구성 방법은, 자, 1차 시험에 나왔던 거, 과수원이라 하면 한 덩어리 토지 개념이다. 다음 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필지가 여러 개라도, 필지, 이제 법률상 필지로 나누어졌더라도, 이게 하나의 과수원이면 1필지, 2필지, 필지는 나누어졌어도 하나의 과수원이라면 한 개의 과수원으로, 한 덩어리 과수원으로 취급한다. 1차 시험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품목을 가입하면 두 개의 과수원이다. 즉 계약자 단위가 아니라 바로 품목, 1품목 1과수원이다. 1품목 1과수원. 상식적으로 알고 이런 걸 시험에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목으로 한다. 그렇지만 품종 1과수원의 품목은 한 개 해야 돼. 품목은 한 개. 따라서 1과수원에 사과 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품종은 여러 개라도 된다. 따라서 후지, 스가루, 홍로는 된다. 사과. 요거는 이제 하나의 과수원 되지만 사과배는 안 된다. 이거는 별개의 과수원이다.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외. 이제 품종은 원래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1과수원에 A 품종, B 품종 다 된단 말이에요. 배우 같은 경우 화산, 신고 가능한데, 즉 품종은 가능한데, 이제 품종을 별개의 과수원으로 해야 되는 품종들이 있더라. 바로 알프스오톰에, 사과는 알프스오톰에, 루비에스 등 미니사과. 미니사과 품종은 바로 별개의 과수원이다. 예외죠. 그 다음에 감귤, 온주밀감하고 망감류는 이제 품목이 아니라 품종인데 바로 품목처럼 취급한다. 따라서 각각의 과수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대추도 사과대추와 재래종대추는 품종이 다를 뿐인데 별개의 과수원으로 한다. 즉 원칙은 뭐라고요? 품종이 다르면 한 개의 과수원이 가능하나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과수원으로 한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뭐 이제 OX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오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뭐 이제 내는 것도 하지만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최소 가입단지가 있다. 200, 300, 1000이 있다. 그래서 면적 200제곱 이상 면적 바로 비가림. 300 이상은 연동, 단동하우스 시설. 1000mm는 차. 그죠? 차.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 1000제곱미터다. 이거는 이제 면적 제한이 있고, 바로 여기는 면적 제한, 최소 보험가입 금액 제한은 없다. 금액 제한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과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에는 신규 과수원으로 한다. 전체를 벌목하고 새로운 유목은 신규 과수원. 따라서 신규 과수원 처리하니까 이제 최저 자기부담 비용 15, 20은 안 돼요. 15, 20은 안 된다. 신규 과수원 20%로 한다.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신규 과수원으로 하는 이유. 자, 그 다음에 농협은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입 조건이었고, 이제 인수심사를 합니다. 인수. 자,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가? 가입은 저번까지는 가입 요건을 살펴봤고, 인수심사를 한다. 그래서 인수심사는 과수 품목, 모든 과수의 공통 인수제한이 있고, 이제 개별 품목의 인수제한이 있다. 공통 인수제한, 개별 인수제한. 그래서 이거를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회 시험에 마늘, 즉 밭작물 공통 인수 제한 요건이 아닌 개별 인수 제한 요건을 써라 라고 8점짜리로인가 나왔어요. 7점짜리로 나왔나? 7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이때 이 문제가 치명적이었던 것은 몇 개 써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개만 써도 됐습니다. 몇 개 써라가 안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요번에는 인수 제한이 15점짜리로 나올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참 내는 게 치사하지만 지금 보면 15점짜리로 1호 과목 15점짜리로 10회 시험 인수 제한 바로 7점짜리였죠. 이제 그 다음에 보험기간 11회 시험에 보험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15점짜리로 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인수제한이 나오지 않겠나? 인수제한 15점짜리로 써라. 그러면 이제 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5분 내로 써야 돼요. 5분 내로. 그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사유, 개별사유로. 그래서 참 이런 거 내는 출제자분 참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면은 안다. 시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수험생은 바로 왜 봐요? 합격을 위해서 봐요. 합격. 그러나 출제자는 여러분 합격시키려고 내는 거 아니에요. 탈락시키려고 내요. 탈락시키려고 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약한 고리로 총을 쏴요. 약한 고리가 뭘까? 이런 분은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분은 실력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대충 공부하는 사람을 떨치겠다. 엿먹어 봐라, 총 맞아 봐라 라는 거. 그런 거 내는 이런 거 내는 거죠.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거. 이 약한 거 실력을 검증하려는 분은 아주 좀 수준 높은 문제를 내겠죠. 그러나 이제 바로 무작정 내는 어쩔 수 없어요. 떨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불성실한 사람, 대충 공부하는 사람 갈라내겠다 하는데 우리가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다 암기 코드 만들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드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요. 안 되시는 분들 바쁘고 짜증난다 이거 만드는데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오세요. 이렇게 금수전, 홍가시판, 통영하일기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한 10번 연습해 놓으면 이게 훨씬 더 기억력이 센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바로 꺼낼 수 있게 금 200만 원, 금 200만 원.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바로 수학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 안 내지는 수령에 한 제한, 수령.
수령 현재한 다음에 나오지만 3년, 4년, 5년, 배는 3년, 단감떨분가 5년 이런 게 그 다음에 금수천 전에 전정 비배관리 제목으로 수확량이 현재의 감소다. 혼식 품목의 혼식이 품종 혼식 아니에요. 품종 혼식이 아니다. 품목 혼식이다. 단서 품목이 혼식이지만 주력 품목이 90%인 건 가능하다. 즉 사과, 배는 품목의 혼식은 안 돼. 근데 사과가 90%고 배가 10%다 하면 이때는 사과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단감, 떫은감은 단서 조항이 있어요.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통으로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반드시 2점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품목이 혼식, 주력 품목이 90% 이상 경우 주품목이 하나여 가입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건 이제 참 치사하지만 외울 수밖에 없어요. 통상적인 영농활동. 개별적으로 보면 과수원 입장,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해요. 보험회사. 이런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계약자는 계약해 줄 수 없다. 이게 사회보험 성격이고 우리 보험회사가 이익 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불성실한 분들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그러나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쓰라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보면 품종경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을 예상되는 가수원. 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규정은 참 문제가 많아요. 천정, 비배관리 잘못, 품종갱신 이 사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상만 된다고 해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보험회사의 핑계 조항이 될 수 있어요. 보험 거부를 해놓고 얘가 얄미워서 A 농가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보험회사 안 들어주고 사유가 뭐냐 했더니 이런 거를 맺는 거죠. 아주 애매한 문제. 당신 등이니까 이러한 사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 예상돼. 그러니까 인수 안 해. 이 독소조항. 모두가 명확하게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항을 해서 보험회사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조항들이에요. 이런 조항. 그죠? 이런 조항들은 사례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즉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 해주겠다.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시험연구도 판매 연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시험연구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하천부지 상습침수교육 당연히 안 해주겠죠. 보험회사. 그 다음에 하나과수원에 식조된 일부 나무 가입하려면 다 해라.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 감귤은 해거리가 예상되면 바로 모든 나무를 가입해야 된다. 가 아니라 일부 나무만 가입해도 된다. 그래서 일부는 안 된다. 일부. 그죠? 일부는 안 된다. 일부. 그다음에 가짜로 씹어져 있는 기타 인수갑. 이것도 좀 독소조항이죠.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해주고 당신들 기타 인수가 부적절해. 그래서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일반 조항이나 독소조항은 농민들한테 불리한 독소조항은 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항을 공통인수 제한사항을 써라 하면 우리는 써야 되니까 욕하면서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이제 단순 암기는 안 나오리라 보지만 2점짜리는 몰라. 2점짜리면 2점짜리 한 2개 써라. 2점짜리 내면서 그러면 용서해 줄 수가 있죠. 15점짜리로 이걸 통으로 써라. 그러면 진짜 참 용서가 안 돼요. 대신 요거를 외운 사람은
좋죠. 땡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외워주시고, 외운 사람한테는 내주시면 고맙고, 안 외운 사람은 저기 하고,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참 이런 수준 낮은 문제를 낸다. 오히려 이런 거 내주면 합격률도 높아지죠. 고맙죠. 다 이제 공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배, 만의 인수제한, 사과, 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과, 배, 만의 인수제한은 오히려 공통보다는 더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당연히 이런 거는 안 해줄 거라 돼요. 하지만 이제 써라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 이거는 이제 외우지 마라 그래도 외워야 돼요. 밀식은 3년, 반밀식은 4년, 일반 재배는 5년이다. 수령은 또 이렇게 바로 재배 방식에 의해서 다른다. 사과가 유일해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평년 수확량 넣을 때 평년 수확량 공식 A는 5분의 평년 착과량, A는 가입한 횟수, 표준 수확량은 가입하지 않은 횟수 곱하고 여기서 이제 C 기준 표준 수확량 가입해 비준 표준. 그래서 이제 사과는 일반 재배가 기준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로 5년부터 있어요. 이 통계가 일반 재배는 5년부터 가입하니까. 그런데 이제 밀식 재배가 아니라 바로 일반 재배가 아니라 밀식 재배로 홍로를 3년 만에 가입했다 하는 경우는 3년, 4년짜리가 없어요. 왜? 기준 표준 수확량 5년부터니까. 이때는 5년짜리에 바로 50%, 여기는 75% 한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평년 착과량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9회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배는 3년짜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죠? 나올 때마다 반복. 삼포, 참배 하면 복을 받는다. 3년짜리는 포도, 참다래, 배, 그 다음에 오디, 복분자. 3년짜리. 그죠?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간 5년. 5년짜리는 오매, 단살, 떫은 밤이다. 5년짜리는 매실, 매실, 뭐예요? 매실, 단감, 그 다음에 살구, 떫은감, 밤. 나올 때마다 반복하면, 몇 번만 반복하면 바로 잡게 돼요. 자, 수령. 반드시 외우지 말라 해도 외워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와도 인수제한 아니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설. 비가림도 아니고 시설에서 가입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걸 시설에서 하면은 여기는 시설 작물에는 인정 안 된다. 왜? 시설 작물 23개 중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설에서 해버리면 보험에 가입을 못 해버려. 보험에 전혀 가입을 못 해버린다. 따라서 그런 경우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 너 시설에서 했어? 그러면 일소 피해 부보장. 시설에서 하면 비닐하우스 씌우면 무지하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폭염 일소 피해는 보장받지 않겠다. 특이하게 그러면 가입해 주겠다. 그래서 또 반드시 기억해서 2점짜리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재배는 인정이 안 돼요. 시설 작물은 또 안 돼. 왜? 시설 작물 23개는 포함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시설에서 재배하는 거 인수제한사항 따로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이제
품목이 혼식되면 어떻게 돼요? 90%고 10%면 요거는 주품목에 한해서 가입해 줄게. 요게 이제 공통 1의 나해였어요.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단감, 떫은감이 혼식되면, 품목이 혼식이면 이 중에 90%가 안 되더라도 90%가 안 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이면 되면 그 중에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무지하게 중요. 따라서 단감, 떫은감이 혼식되면 품목의 혼식이기 때문에 품목 혼식은 원칙 안 된다. 예외로 90, 10이면 90만 되는데 요것도 아니에요. 요것도. 단감, 떫은감은 혼식이 되면 90% 안 되더라도 보험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둘 다 200만 원 넣으면 그때는 한 개,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인 거 한 개만 해서 가능하다.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이 두 개 내용이 중요해요. 네 개 내용이 다. 그 다음에 시험 연구 아까 체험학습이 안 된다고 그랬죠. 시험 연구 체험학습 안 되는데 시험 연구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200만 원 이상 출하 증명 시험 연구 체험학습을 한 거를 팔았다는 이야기죠. 팔았어. 2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렸어. 그러면 그거는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요거는 인정해 준다. 그래서 여기는 다 중요합니다. 지금 다 중요한다. 그 다음에 가로수 형태 가수. 가로수처럼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양쪽으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보험가입 이전에 피해, 접붙임 등으로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가수. 공통에도 있는 걸 또 써놨어. 그 다음에 가입사무소 중복 가입하는 과수. 그 다음에 도서지역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성이 운반하지 않는 등 신속한 불가능하죠. 이것도 이제 보험회사가 참 이기적인 조항이에요. 그러면 섬인데 연륙교도 없고 전기선도 없어. 부전기선 내지는 이제 농협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가끔씩 들어다니는 이런 섬에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니네 알아서 해라. 참, 보험회사의 독소조항. 보험회사 편의상 그 농민을 위한 조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도서지역. 그 다음에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엔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그러니까 연륙교도 없고, 전기선도 없고, 따라서 반대로 연륙교가 있거나, 전기선이 있거나, 연륙교 없어도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단 말이죠. 등의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능한 지역. 그러면 이제 연륙교 있고 전기선이 있어도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하면 거기도 안 돼요. 이런 말장난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기를.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어서 소유권의 변동, 소유권이 바뀌어버려. 수확종류 전에 형질 변경, 형질이 지목이 전에서 목으로 바뀐다, 이런 거죠. 주택지로 바꾼다, 이런 경우 안 된다.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 통제구역 안에, 통제보호구역이 뭐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군사지역에서 300m 범위 이내 지역. 이거 이제
그렇지만 이 구역이지만 통상적인 영농활동,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이런 것을 여기서 쓰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가로수 시체시설 중전 접도 도군 중전 도도군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공통보다 요거는 이제 2점짜리로도 낼 수 있어요. 2점짜리로 아직 OX 문제가 없는데 OX 문제도 참 이런 거 내주면 2점짜리에 고마울 텐데 아직 이런 건 이제 안 내주고 있어요. 다 주관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에 인수제한 사항도 바로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외워주셔야 인수제한 사항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순식간에 단 10초 만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장하는 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장하는 재해로는 우리가 피해율, 보험금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소홀히 좀 해왔던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보장하는 재해론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올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보험금 계산식, 보험금 지급 요건에서 바로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바로 특정 위험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종합위험이에요. 따라서 모든 우리 농업재해 보험금의 보험금은 바로 이 보장하는 재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피해만이 바로 피해율 계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농구본 이론서에 보장하는 재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상하는 손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가축뿐이고 가축에는 보상하는 손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 논밭작물에는 보상하는 손해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축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를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즉 재해뿐만 아니라 바로 도난 이런 그 다음에 원인을 묻지 않는 이런 경우도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외에 일반적인 사유, 도난 그 다음에 이율 부상의 원인을 묻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와 보장하는 재해는 구별해야 되고 반드시 달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과수 파트에는 보상하는 손해는 규정하는 게 없어요. 규정하는 게 없고 가축에만 있다. 논밭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이 과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거는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표현을 보장하는 재해로 논밭 과수에 있어서는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여러분 수험생들께서도 잘 보고 판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하는 재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이거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거의 관계는 이제 민법에 예를 들면 민법의 직계비속, 즉 아들, 적장자 아들, 아들, 딸은 바로 상속 순위 1순위예요. 상속 1순위. 그죠? 상속 1순위. 그래서 즉
부나 모가, 즉 직계 존속이 사망하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아들, 딸은 당연히 상속을 받아요.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아요. 즉 상속이 당연히 인정돼요. 단 어느 경우 상속 결격이다. 직계 존속을 살인하려 한 경우, 즉 직계 존속을 죽인 경우, 살인한 경우랑 살인하려 한 경우, 즉 요놈이 이 불효자 이 아들놈이 돈이 필요하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부모가 계속 사업 자금을 대주다 이번엔 못 대줘 하니까 요놈이 살인을 했어. 100억 자산가였어. 100억 자산가. 네, 아들놈이 또 사업 자금 대달라니까 이번엔 못 해주겠다 하니까 아이고 저 아저씨 죽으면 다 상속분 내 거다 하면서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아들이 직계 존속이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분은 인정되나 상속 고의로 직계 존속을 살인하거나 살인에 미수한 경우는 상속을 자격을 지위를 박탈한다. 즉 이 관계예요. 원래는 상속 자격이 있으나 이 경우는 안 한다.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원래는 보장하는 죄에 해당되면 모두 보상해요. 보상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규정에 포함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기라면요. 이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농구본 이론서에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 이런 방구도. 이 관계가 이렇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농구본 이론서 집필하신 분들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이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필요 없는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삭제해 주실 걸 요청한다고 청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면 이번에는 형법의 예를 들게. 형법의 예를 들게. 자, A가 B를 살인했어요. 살인죄를 했어요. 살인죄. 그러면 살인죄의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제 A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까지 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A가 군인이었어. 군인. 그 다음에 상황이 전쟁 상황. B는 적군이었어. 적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처럼 적군이었어. 이런 경우는 안 해. 그 다음에 A가 살인범이 13살이요. 3살. 14세 미만자는 안 한다. A가 이번에는 경찰이었어. 경찰. 요즘 미국에서 그 IC 미국 이민 단속국에서 말이 많죠. 그 미입국자도 아니고 이민도 아닌 본국민을 2명이나 총쏴 살해하는 거. 그래서는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아들이지 않죠. 총 쏜 A가 경찰이었어. IC 요원. 그런 경우는 업무로 인한 행위, 바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바로 이 관계. 그러니까 여기도 보장하는 죄에 해당되면 바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상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면 이제 그때는 벌하지 않아. 그러니까 A가 B를 죽인 살인범은 맞지만 A가 정당한 경찰관이라서 정당한 군인이라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다면 A는 살인죄의 죄책을 벌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런 거를 설명해 놓은 농구본 이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설명해 놓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되면 원칙 다 보상하는 손해다. 그래서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바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보장하는 재해는 이제 적과 종료는 이제는 종합위험, 적과 이후는 특정위험이다. 그죠? 그래서 7개만 보장된다. 그래서 이제 적과 종료도 바로 5종 한정특약에 가입하면 이제 그때는 특정위험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강태우, 강풍택풍, 황태우 집에 경산 안내 지화자. 그래서 이제 특정위험 7개는 강태우 일갓집, 여기다가 일갓집 지화자. 그 다음에 인삼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특정위험 외우고, 이 위에는 바로 종합위험이다. 그래서 적과전, 그 다음에 종합과수, 그 다음에 논, 밭작물,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입 안정 보장. 대부분이 종합위험이다. 시설도. 종합위험. 종합위험은 바로 이런 재해를 보상한다. 이런 재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이 규정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내용을 아직 묻는 시험 문제가 안 났어요. 너무 피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종류를 써라 라는 것도 낼 수가 없어요. 기타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기타 자연재해 여기 없는 것들 다 포함하면 돼요. 이를테면 황사, 모래, 모래바람, 황사, 모래피해, 그 다음에 지진 5.0 이상 아닌 거, 지진이 없네, 지진. 이런 것들 하면 되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도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꼭 알아야 된다면 동상해나 냉해 정도, 동상해, 냉해 이 정도는 내용만 알아주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여기서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바람과 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태풍주의보 기상특보를 해야 돼요. 기상특보가 요건이에요. 잘 읽어야 돼요. 바람과 비. 자, 여기서 우리의 과, 그 다음에 여기는 또는 있어, 또는. 우리 국어의 사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과는 영어로 말하면 and인데 정확히 and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달라요, 영어랑은. 그래서 우리 국어학자 아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마 국어 국문학 전공하신 분, 국어학자들도 우리나라 과의 용법을 정확히 쓰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틀렸다고는 우리가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과는 일단 and로 보면 and와 오화 사용법을 일단 농업재해보험법도 그렇지만 혹시 이제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시험 공부를 하면 또 이제 이론서를 잘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and와 오의 사용법을 여기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강은 한번은 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nd와 o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물을 쓰는 경우랑 동일한 사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동일한 사물을 쓴다면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오면 죽어있거나.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이때는 동일한 사물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요. 하나만. 즉 양립 불가예요. 불가. 양립 불가. 그 다음에 이제 양립 불가예요. 그런데 이제 and면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고, 즉 양립 가능. 양립 가능.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경우고 두 개의 사물일 경우는 바로 5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서리 또는 기온이 있으면 서리, 기온. 서리와 기온은 전혀 다르죠. 서리와 기온은 전혀 다르니까 서리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꼭 수학으로 말한다면 두 개를 합한 거야. 그죠? 합한. 이게 두 개를 서리 또는 기온. 5호는 그래서 플러스를 많이 해요. 합할 때.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서리 또는 기온.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and는 둘 다 겹치는 부분만이 and예요. 여기 and. 즉, 집합으로 말하면 A, B. 그래서 이거를 A and B에. 이게 합이니까 A, 수학, 중학교 2학년으로 가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다면, 즉, 두 개의 사물이고, 이거 이렇게 이해한다면, 과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돼. 바람하고 비. 즉, 바람만 불고 비는 안 오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혼란을 얻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바람 또는 비로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우리 국어 사용법이 이게 단순히 그냥 이 A, B 합이 아니고 단순히 열거. 그 다음에 차후 A가 했고 그리고 이것도 and거든. 그러니까 A가 밥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잤다. and. 그때도 and거든. 그러니까 이 and의 용법이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바람, 비. 아마 이 출제 하시는 분은 그냥 둘 중에 하나, 바람 있고, 비 있고, 그런 의미로 무의식으로 썼을 거예요, 무의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혼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면, 그래서 바람 또는 비. 그때면 해야지. 아니, 기상 태풍주의보 있고, 바람과 비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갖고 물론 따질 사람은 없지만 좀 표현을 명료하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면 과나 and 5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건을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 5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리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바람과 비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자,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and와 or의 쓰임을 정확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즉 교재 쓰시는 분들이 정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음악도 보면 정난운과 봉우리조군. 우리가 이제 기상학자는 아니지만 정난운과 봉우리조군. 봉우리조군이 동시에 과로 쓰면 동시에 그러니까 정난운 또는 봉우리조군. 이때 정난운과 봉우리조군 요 속에서 얼음알갱이, 얼음덩어리.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어리. 그 다음에 얼음알갱이랑 얼음덩어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얼음알갱이가 얼음덩어리 아닙니까? 알갱이는 뭐 작고 덩이는 더 큰가요? 이런 참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난운 또는 봉우리조군, 서리 또는 기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and와 또는을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건들, 그래서 이제 호흡 피해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농작물이 얼어서 피해요. 얼어서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요. 얼어서 결국 이제 언피해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자 서리 또는 기온에 이건 기억해 두시고 호우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가 뭔가? 강풍 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 강한 바람, 돌풍이 뭔가? 어떤 규정이 없어요. 강한 바람이 몇인가? 14m/s 이상인가? 그러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m/s
세크도 강한 바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해, 장기간 지속적인 강우 부족. 장기간이 언젠가? 그 다음에 토양수분 부족. 토양수분 부족 어느 때를 하는가? 어떤 기준도 없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걸 적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느 때인가?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냉해는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때의 찬기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0.5도씩 예라고 있지만 여기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 이제 바닷물, 바다조자의 바닷물,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연안지대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한 피해다. 이런 피해. 설해, 눈, 그냥 눈만 오면 되는가? 눈으로 어떤 피해가? 그 눈이 얼마만큼 와서 참 막연한 조항입니다. 폭염, 매우 심한 더위 어떤가? 자,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 뭐 화산, 지진, 황사, 이런 거 없네요. 무슨 뭐 이제, 그 다음에 지하수.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굳이 뭐 이제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꼭 외운다면 일단 우박, 뭐 동상의 냉해 정도, 그 정도만 하고 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and와 or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입증 책임의 문제. 자, 입증 책임 문제.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이 무지하게 선량하고 해서 선량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 별로 이런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제 바로 어제 태풍 집중호우, 여기 집중호우가 없는데 집중호우가 되려면 이제 적과 후에 기상특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시간 내 80mm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호우밖에 없어요. 적과전에 호우밖에 없으니까 A라는 농민이 이제 우리 보험가입 금액이 5억, 예를 좀 10억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10억이니까 피해율이 50% 되면 어때요? 자기부담비율 없다 치면은 바로 5억이요. 5억. 일단 여기는 저게 아닌데 대강 이제 치면은 그러면 A 농민은 보험금이 탐이 나요. 탐이 나. 그런데 이런 피해가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옆 동네에서 집중호우가 왔어. 해당 지역이 아니라 해당 지역 아닌 인근 지역에 집중호우가 오고 80mm가 안 돼. 80mm가 안 돼. 그런데도 호우 피해는 있어. 자, 사고 접수를 해. 호우 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가 5만 킬로 떨어졌어요. 5만 킬로 낙과 피해 당했습니다. 집중호우. 사고 접수했어요. 물론 이제 적과 후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지만 적과 전에 바로 저기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낙과 피해보다는 바로 이제 고사주수 나무가 무려 200주, 300주 죽었다 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사고 접수하면 나가야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부터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 포함해서 나가서 추가 조사 여부 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딱 이제 보험회사 직원도 나가겠죠. 직원도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 직원 나가고 우리 손해평가사도 당연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실무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딱 나가봤더니, 아무리 봐도 우리 이제 양심 있는 보험회사 직원,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야, 어때요? 아무래도 사고가 있으면, 이제 사고조사 나가고, 일도 생기고 하니까 좋게 하겠죠. 하지만 이제 양심적이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보험사고 없어. 무슨 이제, 집중호우도 없었고, 해당 지역에 없었어. 그 다음에 비가 오긴 왔어. 비가 오긴 왔는데 도저히 말할 수 없어. 그냥 왔다 하더라도 이게 이 고사나무 죽은 게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보험회사 직원이랑 손해평가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조사 나갔더니 피해 사실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못합니다. 이러니까 굳이 우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호흡 피해를 입었고 피해는 얼마고 그러니까 보험금 내놔 하고 이제 화가 났어. A가 당당히 화가 났어.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보험 사기 목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진짜로 피해 입은 줄 알고도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이제 어느 경우라도. 그러면 이제 A는 사고 있다. 피해 사실이 있다. B는 없다. 보험회사랑 손해평가사는 없다. 그러면 입증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A가 이제 법을 많이 알아. 법을 많이 아는데 이제 악용을 해. 당신 피해 사실 없다는 거 입증해. 보험회사랑 우리 손해평가사가 법 전문가가 아니야. 입증? 어떻게 하지? 호흡 피해가 없었다는 거 입증? 자, 이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입증해야 돼. A가 호흡 피해가 있었고 우리는 그 피해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 될 때만이 이제 손해평가사가 가서 피해가 얼마고 피해가 조사하고 보험금 얼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여기서 지금 그 어떠한 입증 책임 문제도 없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참 없어요.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무슨 이야기냐? 이런 거로 우리 농민들이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입증은 누가 한다라는 규정, 그 다음에 요건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적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막연하니까 가서 피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이제 사회보험적 성격하고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돕자 하니까 국가에서 보조도 하고 하니까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런 피해 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이 보험금도 얼마 안 되고 영세농민 도와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농이고 이런 사기 목적으로 나올 때는 따져야 돼. 그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규정으로 우리 피해 봤다, 라고 따지면 어쩔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완 규정을 써서 입증 책임의 문제, 당신이 입증하라, 라고 자꾸 우겨. 이거는, 니네가 입증해.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 법 전공 안 하고 이런 분들, 이제 입증은 누가 해야지? 변호사 사고 해야지. 그러니까 입증을 누가 하는가. 그 다음에 요건을 좀 더, 규정을 해놔야 이게 되지. 이거는 이런 규정 갖고 A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 이때 와서 이날 밤에 있었고, 이날 밤에 비가 왔고, 비 온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500주가 고사돼 있더라. 인과관계 있느냐? 인과관계 누가 증명해? 자,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이 보장하는 재론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비가, 이거에 대한 규정이 완비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수험생은 그런 문제점만 인식하고, 여기서는 되게, 다시 말하지만, 우박, 동상의 냉해 정도만 하고,
전체 외울 필요 없고, 이걸 써라, 뭐, 재해를 써라. 나올 수도 없지만, 나오면, 그 뭐죠? 그, 아까 외웠던 7개 강태우 일가집, 뭐죠? 지화자에다가, 여기다가 지진, 화재 떠오르는 거 쓰면 돼요. 아무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그래,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연재해를 했고, 조수해, 그러니까 새, 맹수, 새, 독수리, 까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 짐승.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멧돼지, 고라니지만, 멧돼지, 고라니지만, 옆에 축사가, 뭐죠? 축사의 소 말들이 뛰쳐나와서 했다. 그것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훈련, 아주 지능이 높은 게, 이거는 이제 우스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옆집 개, 해가지고, 저기 가서, 사과 다 따먹어.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조수회니까 해야 하는데, 고의로 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화재입니다. 화재.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화재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보장하는 재해고, 보상하는 손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보장하는 재해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 아닌 이웃집 철수, 제3자, 지나가는 노숙자가 술 먹고 불 질렀다. 이런 경우, 즉 고의로 인한 화재, 그 다음에 중과실로, 제3자나 이런 분들의 앙심을 품은 사람, 이런 화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화재보험이나 민법의 영역이어야 돼요. 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취지가 농작물에 대한 재해로 인한 재해. 그러니까 이제 번개가 쳤는데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났다. 번개로 인한 화재.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계절 노동자나 우리 이제 과수원 주인께서 노동자들 고용을 할 거 아니에요. 고용.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돈 벌려다가 사소한 실수로 농작물에 화재가 났다. 이런 경우, 즉 뭐죠? 경과실로. 이런 경우 보장하는 취지지, 이 고용자가 월급 안 준다고, 일하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월급 안 준다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왜 월급 안 줘? 하고, 일당 안 준다고. 이런 경우는 화재보험이나 민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민법의 불법행위한 책임.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이 경우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농작물 재해법상 보상해 줘야 됩니다. 보상해 줘야 돼요. 제3자의 즉 고의, 중과실로 불을 지른 경우, 화재를 일으킨 경우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이 경우도 보장해 줄 취지라면은 이제 그 이론서 쓰시는 분들 보험회사 입장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불을 지른 경우도 우리가 영세 과수원들 보험회사 화재보험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민법으로 하려면 몇 개월 걸리고 또 변호사 쓰려면 1년, 2년 걸리고 변호사 쓰려면 또 수천만 원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규정해 놨다. 그렇다면은 타당한 규정이에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만 한다면 별로 타당하지 않는 규정인데, 하여간 결론은 우리가 이런 경우도, 즉 제3자 옆집에 철수가 불질러버린 경우 앙심을 품고, 그 다음에 우리 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월급 안 준다고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버린 경우, 이런 경우도 농작물 재해법상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나 국가랑 보험회사가 우리 농민들 과수원을 위해서 이런 경우도 보상해 준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그러니까 이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과수원을 두텁게 보호하네요. 두텁게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 과수원을 위해서는 이거를 안 하는 거. 하지만 이 농작물 재해보험법 취지상으로는 좀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다시 이제 이 과수원 주인이 우리 외국인 근로자한테 사주래요. 사주. 외국인 근로자한테. 내일 바로 이제 동남아나 중국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이제 여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들어가. 비야, 내가 여비 충통해니까 우리 과수원 불질러버려. 몽땅 불질러버리고 너 얼른 도망가버려. 이제 요게 이제 이 과수원 몽땅 불질르면 10억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상해 준다면 농작물 재해보험 취지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사주해가지고 얘는 이제 동남아나 중국으로 떠버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조금 상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잔소리가 너무 길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종 한정은 이거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험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장하는 재해가 태풍, 강풍이 불어서 내 이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이제 휘어 잡고 해서 노동자들 태풍 온대 해가지고 노동자 고용을 해가지고 지주대 세우고 안 쓰러지게 따고 그런 손해 방지 비용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가 종료 후 특정위험. 자, 특정위험. 자, 이 경우도 벌써 3번 정도 했어요, 저랑. 하지만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과 종료 특정위험은 인삼하고 반드시 비교해서 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and냐, or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을 외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일소, 가을 동상에는 5점짜리로, 5점짜리로 써라. 내지는 뭐 15점짜리에서 15점짜리에다가 하나는 일소 피해 요건을 써라. 얼마든지 가네. 요거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 보장하는 재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소 피해 요건하고 가을 동상의 요건은 엄밀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다가도 벌떡 쓸 수 있고, 요거를 다 쓰려면 5분 이상 걸려, 5분 이상. 여기서 시간 전략이야. 그러니까 핵심 단어만 해가지고 쓰는 연습해보고 3분 안짝에 써야 돼요. 알긴 알아도 이거 쓰는데 10분 걸렸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5점짜리 냈는데 10분 썼다. 그러니까 쓰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쓰는 연습.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알아야 된다. 요거는 완전히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태풍, 집중호우는 비교해야 된다. 인삼하고 비교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일소와 가을 동상에도 인삼하고 비교할 뿐만 아니라 써봐야 된다. 두 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외워야 된다. 태풍은 기상특보, 기상청, and, 그 다음에 가 아니라 특보 5, 14m 파세크, 14m 파세크다.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둘 중에 바람과 비를 말하며, 바람 또는 비를 말하며 최대 순간 포함한다. 더하기에 더하기. 그러니까 포함하는 더하기. 5가 더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상특보가 있거나 해야 된다. 그러나 좀 이따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여기는 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14m 파세크, 14m 파세크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and 해야 돼. 왜 이렇게 이중일을 하게 규정해 놨는지 뒤에 가서 따져보기로 하고. 하여간 여기는 5예요. 포함한다. 하고, 우박은 동일, 정란은 또는 봉우리 적은 속에서 얼음알기. 집중호우, 기상특보 5, 기상특보 5,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세계의 기상관측소. 그래서 이제 인삼은 24시간. 바로 12시간이 요건이 엄격해요. 24시간 80mm 요건이 완화됐어요. 하루 종일 80mm 와도 되고, 반나절 만에 80mm 와야 되고. 여기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어렵게 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에 관한 문제 제가 앞에 내놨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거 설명만 3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일소는 폭염. 폭염인데 폭염, 일소라고 표현하고, 인삼은 폭염. 또 이제 적과전도 폭염이라고 했어요. 정작 폭염이라고 한 데는 폭염특보가 없어요. 근데 일소는 폭염특보가 and. 여기는 and, 발령하고, 기상특보 and, 2일 이상 33도시. 여기 and. 여기는 5, 태풍하고 집중호우는 5, 또는. 그러나 일소는 and다. 폭염특보 있고, 2일 이상 33도시. 그 다음에 여기 일소 개념 반드시 과실이,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제가 안 해도 다 외울 수 있게 요거를 쓰는 연습 한 10번 정도 하세요. 10번 정도 해서 바로 3분 안에 쓸 수 있는 연습 한 자만이 성공합니다. 나올 수, 일소 가을 동상에는 충분히 서술하라고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는 비난도 안 받아요. 비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서 일소 요건이 맞는지 요거 4개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요건이 엄격하면 보험사기 요건으로 보험사기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까지는 왜 요건이 이렇게 완화됐느냐? 그거는 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농민들이 정직했다는 이야기고, 우리 보험회사도 다 농민들의 주장을 하고 크게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연재해 있었고 피해봤다 하면은 했더니, 그러나 이제 둘이 심하게 싸웠다. 그러면 이제 요건이 엄격하게 까다로워진다.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이제 가을 동상에도 이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해야 된다.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얼어서 생긴 피해고 판별 가능하고, 이 피해는 단감 떨분감, 그 다음에 10월 31일, 그 다음에 50%. 완벽히 외워야 돼요. 일소 가을 동상에는 자, 말이 필요 없어.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몇 번 나오니까 꼭 외우시고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진은 5.0 이상 인접시근도 된다. 그래서 적과 후에 지진 통보했는데 4.9면 보상 없지만, 적과 전에는 지진이면 무조건 돼요. 인접시군 아니라도 돼요. 다 돼. 4.9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5.0 규정을 함으로써 보상받기가 더 힘들어. 그 다음에 인삼은 지진이 아예 없어. 지진으로 하면
보상을 못 받아요. 인삼은. 그러니까 인삼은, 지지는 인삼 보상 못 받아. 적과 전에는 무조건 받아. 적과 후에는 5.0. 그 다음에, 인접시고. 자, 그래서 적과 종료 특정 위험은 반드시, 다 한계에서 쓸 수 있게끔 반드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보장하는 제로는 중요합니다. 이거 우습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에 해당할 때만이 이제 우리가 피해율 보험금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제로는 완벽하게 하시길. 자, 그래서 이제 많고 탈도 많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재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관계는, 제가 이제 했죠. 그러니까 보장하는 재는 원칙 보상한다. 보상하는 손해야, 보상하는 손해. 즉, 보장하는 재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 그죠? 그러나 요거를 규정한다는 이유는 보장하는 재에 해당하지만, 보장하는 재에 해당하지만 이 규정에 의해 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농구문 이뤄서 쓰시는 분, 보장하는 재에 해당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만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줘야만이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러나 보상하는 손해 규정은 갖추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해뿐만 아니라 재해는 자연재해, 주로 손해. 그러니까 농작물 손해보험법의 취지가 자연재해를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은 우리 인간이 어쩌갈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화재까지 포함인데, 그래서 이제 손해는 이제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런 짓들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축은 보상하는 손해 규정을 쓰는데,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 도난, 절도, 그 다음에 부상의 원인을 묻지 않고 이런 것도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자연재해만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보상하지 않겠다. 즉 계약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해를 고의로 할 수 있나요? 인간이? 고의는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고의는 인간만이 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것이 이 행위를 인식하고 명확하게 내가 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알고 한다는 거. 살인, 내가 목을 조르면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러고 하는 게 살인, 절도, 강간, 그죠? 강간, 이런 것들. 내가 이 물건을 집어오면 절도라는 걸 알고 하는다. 고의, 의식하고. 이거는 인간의 행위지 자연재해, 태풍을 우리가 고의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제우스입니까? 태풍에 아니란 말이에요. 태풍, 집중호우 우리가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냉해 할 수 없다. 고의과실로 할 수 있는 거는 화재밖에 없어요. 화재. 우리가 그런데 그 화재 중에 계약자, 피보험자 이것들의 고의 과실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그러면 이 규정에 의무대리인이 불질른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용자, 그죠? 이 과수원에 고용된 직원, 노동자가 지른 것들은 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규정은 의미가 있어요.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얘가 지른 화재는 보상을 안 해줘. 그러나 제초작업 시비 등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그죠? 인과관계. 그랬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뭐만 보상돼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하여 화재 때문에 why? because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제초 작업 시비 관리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아니. 당연히 아니. 이 조항 없어도 당연히 보상. 병해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없어. 병해충 보장하는 것은 복숭아, 세균경영법, 벼, 그다음에 감자, 고추. 이거 외에는 안 해. 당연히 이 규정 없어도 안 해요.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 보장하지 않는 재해하면 당연히 보장해요. 노하자로 하자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규정 폐지해야 돼. 폐지. 제가 몇 번 주장했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조회수도 열악하고 호응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는 농구먼 이론서에 항의를 못할 것 같아요. 좀 호응도 해주고 공론화가 돼야 가서 주장도 하겠지만 뭐 호응도 없고 조회수도 빈약하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다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은 의미가 있어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지금 이제 기상특보가 불었어. 그런데 이제 기상특보가 끝나고 태풍주의보가 끝나고 계약 체결했어. 이때 이미 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은 없었지만 계약 체결 이전이지만 바로 보상하겠다. 이거는 보험 기간에 대한 예외죠. 기간에 대한 예외죠. 필요해. 자,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해로 이런 건 보상하는데 간접 손해는 즉 보장하는 재해로 직접 손해만 보상하겠다. 당연히 이거는 꼭 필요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동록 같은 필요한 조항, 이건 필요해. 그러나 보장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은 병충해 보장하지 않잖아요. 공공기관 매립으로 발생한 because 당연히 안 해. 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만 하지 이런 걸로 하는 건 안 해. 그러나 요거는 노동쟁의,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이때는 화재만 해당이 돼, 화재. 무슨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로 자연재해 내릴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거 났다고 이제 이거 나서 멧돼지가 놀래가지고 우리 과수원을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가 전쟁 때문에 난 건지 멧돼지가 배고파서 난 건지 이거 따질 수 있나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 원인,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것들을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나타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화재. 이런 사태로 나타난 화재는 보상해 주겠다. 이때 화재는 거의 고의잖아요. 고의. 혁명 나면 불질러 버리잖아요. 사변, 폭동, 전쟁 나면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생긴 화재는 보상해 주겠다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적과 정령 동일. 적과 동일하니까 이때 이제 이건 필요해. 수학기 때 계약자의 고의 과실로 수학하지 못해. 이건 필요해. 왔는데 수학하지 못했어. 그랬는데 태풍이 불었다 이거죠. 이런 경우 네 책임이야. 꼭 필요해. 그 다음에 봐도 필요해. 다 필요 없고. 자, 이 규정 때문에 자 바로 이제 기상특보 있거나 5에서 5, 14m 파 세크거나. 그러니까 기상특보 있기만 하면 요거 아래도 보상해줬어. 근데 이제 이 규정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상특보 AND가 돼버렸어요. AND 14m per sec.
따라서 이거 있으려면 앞에 왜 이렇게 규정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규정.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이 필요하긴 한데 앞에 규정을 바꿔야 되겠죠. 아주 불합리하게 됐어요. 이 규정 때문에 이제 적과 의회는 무조건 기상특보 AND가 돼버렸어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장한 과실. 저장한 과실은 수확해서 보관하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수확한 이후에 이런 거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장한 이유는 이제 저장한 사람 잘못이다 이거죠. 그죠? 보장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 넣기로 5회인가 6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부적절한 제거로 인하여 이거는 자연재해 조소해를 않고 농업인 때문에 났잖아요. 당연히 안 해. 그런데 이게 가로치기로 나와. 가로치기로 참 5회인가 6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기로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욕하면서 해야지. 욕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겠죠. 가로치기로. 이것도 아마 가로치기로 나온 것 같아요. 태양광을.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조항인데 여기서 가로치기로 냈으니까 참 할 말 없네. 할 말 없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식물방해법 등에 했고 똑같죠?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바로 하겠습니다. 보험기간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전체 보험기간 암기하고 냈어요. 혹시 부족하신 분은 거기 참가하시고, 자, 이제 개시는 전부 계약 체결일 24시, 24시다. 그래서 6월 30일. 6월 30일 끝나는 거 뭐였죠? 64 참배하고 밀양보에 올라서 밀양에 경상도 밀양에 가서 바로 마귀를 보았다. 이렇게 외웠죠. 731. 그거 처음이신 분 거기 보험기간 제가 올린 거 거기 전체에 올 수 있는 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유치하지만 보험에 갔다. 어디에? 단떨본 일본의 고베시 있죠? 고베에 731 부대를 갔어요. 731 부대. 731 부대.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해가지고, 엄청난 흥행을 올려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인들, 대피 명령도 내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때문에 중국 분들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주 중국하고 일본 상황도 안 좋죠. 731 부대에 고무에 대한 실무를 갔더니 그건 재앙이었다. 이렇게 단감 떨부가. 그 다음에 11월 30일 10일에 참적은 벼콩 가감이다. 적과전 10일에 참달의 적 11월 참달의 적과전 전부 벼콩 가감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전체를 외우세요. 꼭 제가 앞에 올린 보험기간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전체를 외울 수 있는 암기 방법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는 꼭 따로 외워라. 사갑에 11월 10일, 11월 15일까지. 즉 사갑에는 가을 동상의 피해, 가을 동상에는 이때만 할 수 있다. 가을 동상에는 이때까지만 보장한다. 그죠? 이때 보장한다. 자, 그 다음에 일소는 적과 종료부터 9월 31일 이제 가을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을이니까 일소 폭염은 9월 31일까지만 보장한다. 나무는 1월 30일. 자, 보험기간은 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과전 종합위험 첫 시간으로서 보험의 목적,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해,
다음에 보험기간을 반드시 완벽히 이해를 하셔서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요거를 다 확인하고 이상 없는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이런 것들 조사, 보험금 앞으로 쭉 수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